힘든 일이 있었지만 힘든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이진희 산문집. 프롤로그.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가 많다. 이들에게 마냥 행복한 미래를 그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제와 오늘이 힘에 겨워도 결국 견뎌냈고 이겨냈으며 그 일로 생각지 못한 미래가 펼쳐졌다. 이 책은 인생, 나아갈 꿈, 사람과의 관계, 지난 추억에 감성을 넣어 담백하게 담았다. 삶을 보는 시선이 조금은 따스해지기를,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세상과 마주하기를, 실패를 만난 것이 되려 축복임을 깨닫기를 기대한다. 삶의 단면을 보지 않고 그 속에 감춰진 포근함과 감사를 보게 되길 희망하며, 눈앞의 현실이 어둡고 차가운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 선물이고 사랑이더라. 이진희. 꽃보다 그대가 좋다. 길을 걷다 어느 꽃집에 걸린 연보랏빛 네온사인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빛이 덮고 있는 글귀가 눈에 닿았고 나는 활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넘었다. 마지막이 닿기도 전 밤사이 내린 눈으로 움츠러든 몸이 사르르 녹는다. 꽃보다 그대가 아름답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노래 제목에 나는 매우 동의한다. 우리는 어느 꽃보다 예쁘고 향기롭다. 그렇기에 타인과 비교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 신체 콤플렉스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아도 된다. 몰라서 실수한 일로 좌절할 이유는 더욱이 없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도 저마다 자랑하는데 하물며 그대와 나는 꽃보다 아름답지 않은가. 꽃처럼 향기로운 그대여.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여. 꽃 피는 그대의 계절이여. 어떤 상황이 당신을 꺾으려 해도 부디 자신을 미워하거나 아파하지 말기를.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향기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롯이 당신의 향을 뿜어내기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야 하는 길 위에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 지금에 감사하다. 모순처럼 들릴 테지만 이것은 진정 감사할 일이다. 크게 아프지 않은 내 몸에 감사하고 나를 찾는 일터에 감사하고 짧지만 그럼에도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을 긍정으로 보려는 이 마음에 감사하다. 무엇보다 눈앞에 놓인 문제나 상황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훈련으로 더욱 단단히 빚어질 나를 기대함에 더없이 감사하다. 고통이 데려온 선물. 직장 동료가 발목을 접질렀다.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발등에 붓기는 가라앉을 생각을 안 한다. 걸음걸이가 웬만한 경보 선수를 능가하던 그녀인데 발목을 다치다니. 그녀는 거북이가 된 것처럼 속도를 줄여야 했다. 문득 2009년의 그날이 떠오른다. 나 역시 같은 부상으로 며칠 동안 한의원 신세를 면치 못했다. 당시 중국 출장 중이었는데 호텔 로비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미처 보지 못한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통증은 하루가 지나서야 날 찾아왔다. 괜찮은 듯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링 위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본 사람처럼 주저앉았다. 눈앞에 버스가 와도 초록불로 바뀐 신호등이 빨리 오라는 듯 내게 손짓해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고구마가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답답했지만 액자 속의 그림일 뿐이었다. 평소처럼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는 기약 없는 회복에 눈물로 시간을 보내야 할 수 있으니 더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한 마음보다 내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됐다. 긍정의 기운이 내게 닿은 것이다. 급할 것 없지. 다음 버스를 타면 그만이야. 그래, 이번 일로 여유를 갖고 살자. 더 심하게 다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이야.
발목 부상으로 느림의 미학과 감사를 배운 셈이라 하겠다. 급하게 뛸 필요도, 먼저 가야 할 이유도 없는 것. 빠름이 만연한 이 시대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여긴 거다. 아니, 오히려 급했기에 그동안 미처 보지 못한, 느끼지 못한 놓친 세상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지금을 감사했다. 지옥철 안에서 종이가 접히듯 내 몸이 반쪽이 되면 어떠하랴. 왕복 3시간 20분의 출퇴근 거리가 뭐 대수인가? 무탈하게 작동하는 이 몸이 있는 것을. 퇴근길에 그녀가 말한다. 발목을 다치니 그제야 느껴요. 내가 너무 앞만 봤구나. 2발로 걷고 뛸 수 있다는 건 감사해야 할 일이구나. 내 몸이 감사 그 자체구나. 긍정에도 노력이 필요해. 긍정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 매일 노력하는 것이다.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다. 안 좋은 상황이 와도 티를 내지 않는 것뿐이다. 눈앞의 상황이 어두워져 부정이 고개를 내밀 때마다 얼른 긍정을 소환한다.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입 밖으로 낸 서러움으로 고통이 가중될 뿐이다. 그러니 긍정을 꺼내는 게 심신에 이롭다. 무엇보다 생각한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 미래가 만들어짐을 믿기에 긍정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오늘도 나는 긍정을 노력한다. 오감이 숨쉬는 삶으로.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봤다. 2개의 대사를 기억한다. 기다려. 기다릴 줄 알아야만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 모든 것은 타이밍이라고 엄마가 늘 말했었지? 자라면서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었던 말. 기다림. 그리고 타이밍. 별것도 아닌 대사일 수 있는데 내 심장 가운데에 명중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아끼고 싶다는 이유로 빠른 방법을 원했던 나. 그로 인해 여전히 흔적으로 남은 아픈 기억들. 나라는 꽃이 피는 시기는 도대체 언제냐며 먼저 핀 꽃들을 부러워했다. 전자레인지에 몇 분만 돌리면 이내 따뜻한 밥이 되지만 어떤 것은 몇 주 혹은 몇 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하다. 어쩌면 내 인생의 요리는 후자인지도 모른다. 그 시간을 오롯이 견뎌야만 오감을 느낄 수 있겠지. 이 영화에는 음식을 만드는 장면이 자주 보인다. 주인공 혜원은 간단해 보이는 요리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다. 그야말로 정성이 가득하다. 요리하는 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진실하다. 나는 내 삶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나? 라고 자문해 본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라며 시계바늘만 뚫어져라 보지는 않았는지. 그럼에도 다행인 건 크게 후회하지는 않는다. 지금껏 살아낸 내가 기특하다. 수십 번의 넘어짐에도 멈추지 않았으니까. 되든 안 되든 결과에 초점을 두지 않고 도전했으니까. 알게 모르게 일어난 일들이 내게 맞는 시간이라 믿는다. 결국에는 나달의 시간이 모여 나만의 요리가 완성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멈추지 않을 거다. 느리지만 천천히. 내 인생의 작은 숲을 향해. 당신의 오늘을 칭찬합니다. 어둑한 계단 위로 무지개가 필 때 문득 한 개의 생각이 스친다. 눈앞에 핀 무지개처럼 어쩌면 막막해 보이는 현실 위에 기적이 떠 있는지 몰라. 그러니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대지 말자.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시간에 퇴근해 같은 시간에 잠들어도 나는 괜찮다. 누군가 간절히 바라는 오늘을 맞이했음에 그 하루를 오롯이 살아냈음에 감사하다. 이것은 또 다른 기적이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당신의 오늘도 참 잘했다. 지금 말고요. 언젠가는 한 줌의 단념을 담고서 글로 전할 날이 오겠지.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내가 겪은 일이 아닌 듯해지는. 그래서 그날의 사건에게 미안해지는 감정이 들 만큼 묻어내지는 날이 오겠지. 내게 닿은 아픔은 늘 그랬으니까. 이 나라에 태어난 이유. 내가 어쩌다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태어나기 전에 내 스스로의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나라를 선택한 거야. 우리나라에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될 거야. 그래,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났어. 이지성의 20살, 절대 지지 않기를 중에서. 몇 년 후면 부록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읽어도 내 가슴 뛰게 하는 구절이다. 언니가 자신 있게 말할게. 때로는 눈앞의 상황이 아닌 네가 변해야만 할 때가 있어. 네 앞에 놓인 문제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지? 하루빨리 내가 바라는 상황으로 변했으면 좋겠고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 상황을 바꿔달란 기도보다 그 안에서 네가 변화되길 구해봐. 그럼 엄청난 선물을 받게 돼. 정말이야. 이 언니가 겪어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응원할게. 넌 잘할 수 있어.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오늘도 승리할 하루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해요. 감기가 깨끗이 나 건강을 되찾아 감사해요. 내가 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줘서 감사해요.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실로 그렇게 된다고 믿어보라. 무엇이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상상하고 오롯이 느껴라. 그리고 그것을 입 밖으로 뱉어라. 그것이 합당하다면 반드시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결단코 부정적인 말은 못할 것이다. 왜냐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흘러갈 테니까. 인격의 또 다른 신호. 나의 불청객은 편두통이다. 한두 달에 한 번씩 녀석이 들이닥치면 오른쪽 눈알이 빠질 듯하다. 만성이라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그저 고통의 48시간을 오롯이 견뎌낼 수밖에는. 회사 점심시간에 좀 누워야지 싶어 허기진 배를 달래줄 정도의 샐러드만 먹었다. 그리고는 너덜너덜해진 정신을 이끌고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눈을 감아도 흔들리는 머리. 도대체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럴 수만 있다면 뚜껑을 열어보고 싶다. 누운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거친 문소리가 들렸다. 뇌가 흔들릴 정도의 세기였다. 누가 들어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캐비넷을 열고 마치 두더지가 땅을 파듯 무언가를 찾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찌푸려진 내 미간은 펴질 줄 몰랐다. 부스럭부스럭 두르륵 팍팍. 내 신발이 놓인 걸 못 봤을 리가 없는데. 누군가 불을 끄고 누워있다는 걸 알 텐데. 볼일을 마친 그녀는 들어올 때보다 1.5배 더 큰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다. 오늘 유독 내 머리가 아파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야속했다. 나는 소리로도 상대방의 인품을 본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또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다. 소리를 조심하는 사람은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다. 자연스레 좋은 인상을 주며 인품도 그리 여겨진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보이는 것이다. 오늘 일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본다. 나를 향한 글귀. 가끔 공공화장실 문 안쪽에 붙어있는 글귀를 접할 때마다 탄성이 절로 나온다. 최근에는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발췌한 글귀를 보고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었다. 기막히게도 요즘에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서다. 헤어지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마음속 집착 없이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길을 걸어가다 문득 들면 나도 다시 행복해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기적이 오지 않는 이유. 썩은 나무에 열매가 맺힐 수 없듯이
매사에 부정인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올 리 없잖아. 기적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일어나진 않아. 고개를 드니 배우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진 않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개를 들게 되어 하늘을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리는 구름을 좀 보려고요. 때론 아이처럼 한없이 맑은 모습을, 때론 어둡지만 분위기 있는 모습을, 정말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녀석이죠. 그거 알아요? 구름 뒤를 지키고 있는 하늘이라는 파란 도화지가 녀석을 더욱 빛나게 해요. 하늘이 묵묵히 있어주기에 구름이 당당히 드러내는 것. 그러고 보면 사람도 자연도 뭐든 혼자보다는 둘이 나은걸요. 이 세상에는 혼자 힘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하죠. 결국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통로로 이뤄낸대요. 그러니 결코 자만해서도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쌓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 겸손한 구름을 바라보며 흐뭇한 하늘에 손짓하며 오늘도 인생을 배웁니다. 미리 알리지 않는 진짜 이유. 어떤 프로젝트나 사건에 앞서 누군가는 실행하기 전에 도중에 세상에 알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혼자만의 비밀로 담고 있다가 결과가 나올 때쯤 비로소 드러낸다. 어느 쪽이든 정답은 없다. 사람의 성향은 모두 다르니까. 나는 늘 전자였다. 미리 알려서 함께 설렘을 맛보고 싶었고 그래야 그 일에 가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이제는 알리고 싶지 않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해도 가만히 있고 싶다. 안 그런 척 연기하려는 게 아니다. 상대를 속이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설렘과 기대를 함께 나눴다가 원하지 않은 결과에 부딪혔을 때 내가 받은 실망과 충격을 상대에게까지 얹고 싶지 않아서다.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수차례나 롤러코스터를 태운 이유가 큰 몫을 차지한다. 차라리 나 혼자 실망하면 다행이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 흐를지라도 열매가 맺힐 때까지, 아니 적어도 윤곽의 싹이 고개를 들기 전까지는 조금은 얌전히 기다리고 싶다. 어쩌면 기대만큼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또다시 마주하는 실패를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말이 이 글의 진짜 정답인지도 모르겠다. 매일 영화 한 편을 찍는다. 오늘도 이어폰을 낀다. 작은 두 알맹이가 귓가에 닿는 순간 내 인생의 BGM이 시작된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영화 속 주인공이다. 평범한 카페는 하나뿐인 촬영지가 되고 나를 스치는 낯선 이들은 보조 출연자가 된다. 매일 걷는 거리, 늘 보는 나무. 그저 그런 어느 날에도 음악이 덧입혀지는 순간 한 편의 영화가 되어 오랜 시간 기억에 머문다. 참 다행이다. 언제 마음이 외롭고 어느 때 눈물이 고이는지 누구도 알 수 없으니 바로 코앞에 일어날 일조차 너와 나 모두가 모르니 차라리 다행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어떠한 것도 예측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 더욱 흥미진진하구나. 몰라서 참 다행이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하기 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제대로 알린 싱어송라이터 이진아 씨의 노래를 나는 참 좋아한다. 그 중에서 마음대로라는 곡 배경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강아지 영화 마음이를 보고 만든 노래예요. 강아지는 죽은 주인을 몇 년 동안 기다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와서 기다리거든요.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다리죠.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기다리는 게 마음이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거다라는 노래예요. 기다리는 건 내 마음이 원하는 일이니까요. 남들 눈에는 바보 같고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 마음이 시킨다면 그리하는 게 낫다. 훗날 자신의 결정에 후회할지도 말이다. 중요한 건 불편함이 아닌 평안함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럼 정말로 나는 말리지 않겠다. 결국은 나를 위한 일.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게 일어날 모든 일.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었고, 나를 위한 일이며, 나를 위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난 일을 후회하지도, 지금을 두려워하지도, 나중을 염려하지도 말자. 어떤 결과든 내게 유익이 됨을 믿기에 그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영화가 좋아. 나는 드라마보다 영화가 좋다. 몇 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드라마보다는 앉은 자리에서 끝장을 볼 수 있는 영화가 편하다. 공포 영화만 아니면 장르는 크게 따지지 않는다. 다만 진짜로 좋아하는 영화는 명확하다. 소란스럽지 않은 무언의 잔잔함이 흐르는 영화가 그것이다. 별것 아닌 듯한 대사도 한몫한다. 조미료를 넣지 않은 천연의 대사가 귓가를 두드릴 때의 느낌은 알만한 사람은 알 거다. 거기에 영화 속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이 더해지면 게임은 끝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 따위는 필요 없다. 스트레스를 날려줄 눈요기가 없어도 괜찮다. 봄날에 흩날리는 벚꽃처럼 고요히 내 마음을 스치는 영화. 그걸로 충분하니까. 짬을 내어 글을 씁니다. 나는 지금 근무 중이다.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달은 창구 업무라 민원이 오지 않으면 전자책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메모를 한다. 창구에 앉으면 어린이가 된다. 대부분의 외국인 민원이 한국어에 서툴다 보니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할 때가 많다. 가령 다른 집으로 이사했어요? 전입신고하러 오셨나요? 라고 한다거나 3만 원 내고 와요. 인치 수수료 비용은 3만 원이에요. 처럼 말이다. 외국인을 상대하니 중국에서 살던 때가 떠오른다. 혼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러 갈 때면 간이 콩보다 더 작아진다. 싸늘한 사무실 분위기에 놀라고 직원들이 건네는 고급 중국어에 또 한 번 놀란다. 외국인의 고충을 몸소 겪어서인지 적어도 내 창고에 오는 이들에게는 주눅들지 않게, 겁먹지 않게 하려 한다. 한국어가 전혀 안 되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영어를 슬쩍 꺼낸다. 제대로 된 문장을 기억하면 안 된다. 이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나는 온몸을 언어로 삼는다. 급한 성격 탓에 인내와는 거리가 먼 나인데 이곳에 있으면서 조금씩 배우는 듯하다. 역시 어디서든 배움터다. 매일 글 쓰고 싶고 강의를 만들어 수업도 열고 크고 작은 북토크도 하고 싶다. 하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걸 잘 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그만하련다. 출퇴근길, 화장실, 지금의 이런 시간이 내게는 달콤한 짬이니 이렇게 짬을 이용할 수 있음에 더없이 감사하다. 어느 시인이 주는 힘.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외에 다수의 작품을 쓰신 시인 나태주 님이 OBS 명불허전투 프로그램에 나왔다. 처음 나태주 시인의 글을 읽고 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맑고 고운 활자로 독자의 마음에 따스한 바람이 불게 하는 이 사람이 궁금했다. 그리하여 나는 무심코 돌리던 TV 채널 중 여기에 멈추게 된 거다. 그의 말은 시처럼 천천히 살랑살랑 흘렀다. 평소에도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 내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자막이 덮인 화면이 나올 때면 얼른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았다. 자막이 곁들여져 있어 노트 정리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삶이 고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고행을 여행으로 바꿔 생각해보자. 힘들고 어려운 삶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여행이 된다.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어려운 인생도 여행이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의 힘들고 고달픈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감정의 서비스맨이 시인이라 말하는 그. 씨앗을 품고 꽃 피울 준비를 하는 계절. 따뜻한 시선으로 풀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마무리 짓는다. 독자와 눈높이를 맞추며 감정을 전달해주는 나태주 시인 덕분에 이 밤이 포근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까닭. 나는 긍정의 생각은 긍정의 결과를 끌어낸다고 믿는다. 도중에 시련을 만난다고 해도 결국 승리한 게임임을 알기에.